안녕하세요. 각성남입니다. 다들 각성 좀 하셨나요?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한국 남녀 혼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연히 제 주관적인 거고, 대략 혼인을 안 하는 이유에 70% 이상은 좀 해당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이거를 되게 형님들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마 비슷한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는 부동산 관련 이슈, 그 다음 뭐 두 번째로는 남녀 사상 및 젠더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SNS, 그 다음 네 번째는 대한민국의 특유의 비교 의식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좀 더 파고들어서 좀 얘기해볼게요, 형님들. 일단 첫 번째는 집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70% 이상은 아파트만 좀 쳐다봐서 그렇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결혼할 때 남자 같은 경우는 서로 간의 능력이 부족하면 뭐 투룸이나 오피스텔, 뭐 빌라부터 시작하자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근데 이제 70% 이상의 한국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부족해도 대출받아서 아파트에 살자고 빡빡 우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 너무 많이 봤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같은 경우는 이제 남녀 젠더 이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비중이 크겠죠. 나머지는 뭐 이기적인 거나 내로남불 관련된 것 때문인데, 이것도 웃긴 게, 남녀 젠더 이슈 중에서 제일 큰 이슈가 돈 문제잖아요. 뭐 남자니까 데이트 비용을 좀 더 내야 된다. 뭐 혹은 남자니까 결혼할 때 비용을 좀 더 내야 된다. 뭐 흔히들 형님들께서 아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거기다가 결혼하면 뭐 독박육아다 뭐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게 웃긴 게 결혼할 때 돈은 남자가 더 가져오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뭐 다는 아니지만은. 근데 맞벌이가 아닌 이상은 남자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면 당연히 여자는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물론 맞벌이를 한다면 같이 집안일 하는 게 맞고요, 당연히. 근데 여기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재고 계산적인 남자는 피해야 된다고들 여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본인들이 남자한테 기대면서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방식에 대해 먼저 계산적이고 본인이 먼저 재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본인들은 알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SNS에 대한 폐해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70% 이상은 SNS 하시잖아요. 근데 SNS에 남들은 후화로운 여행, 뭐 명품, 뭐 시기 남자친구가 뭐 이거 해줬다, 저거 해줬다, 등등등 결국 돈이 없거나 그렇게 해주는 호구 같은 남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자격지심을 느끼는 거겠죠? 이게 바로 SNS 폐. 이거 위험합니다, 되게.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특유의 비교의식이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서 비교되는 거겠죠. 뭐 돈이 있다면 뭐 비교할 필요가 없겠고, 누구는 뭘 탄다더라, 뭐 누구는 어디 산다더라, 누구는 뭐 샀다더라, 누구 남자친구는 뭘 해줬다더라, 누구 남자친구는 어떤 차더라, 등등등등. 어우,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이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기적이고 내로남불 천지인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혼인율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혼인율을 높여요? 이건 못 높여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간단하게 이 각성남이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해 드릴 건데, 첫 번째로 부동산 문제죠. 뭐, 현실을 수긍할 줄 알고 아파트가 아닌 투룸이나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여성분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남녀 젠더 이슈인데 서로 이기적이지 않고 내로남불이지도 않고 남녀 평등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 현실 자각하고 뭐 수긍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들. 이건 너무 쉽고 당연한 정상적인 것들이에요. 이건 사실. 이거는 네, 너무 당연한 것들. 제가 이 너무 당연한 것들도 한국 여성들은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다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분들도 있겠지만은 거의 한 제가 볼 때 한 70% 이상은 아닌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SNS 폐해인데 본인이 SNS 망상 세계에 빠지지 않고 타인의 삶에 집중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SNS 망상 세계에 빠져 있으니까 뭐 나는 뭐 쟤랑 비교된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그게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그 남들 그러니까 타인의 삶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삶에 집중하는 게 아닌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네 번째로는 비교의식인데 이것도 뭐 위랑 비슷하죠. 뭐 타인의 삶을 살지 말고 본인 인생에 집중하시는 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처럼 한국 남녀 결혼 수치는 매년 떨어지고 있어요. 어차피 뭐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결혼할 사람들은 이미 결혼을 하고 있고, 전 그런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나머지 결혼 못 하신 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나머지 결혼 못한 한국 남성분들은 제가 볼 때 이미 한국 여자와 결혼을 실패했거나 아니면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에 대한 이유가 제일 많이 크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외국 여자를 만나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우선 외국은 대한민국과 다르게 출산율도 일단 1.0명 이상이고 혼인율도 한국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여자로 좀 비해볼게요. 제가 일본 여자를 좀 많이 알다 보니까 일본 여자 같은 경우는 한국 여자와 정반대로 통상 70% 이상은 서로가 사랑을 하면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투룸이든 어느 공간이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여성분들이 매우 높거든요. 자, 첫 번째 문제 부동산 해결됐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70% 이상은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존중합니다. 일본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거기다가 일본 여성분들은 남녀 평등 개념이 좀 있다 보니까 더치페이 개념도 강해요. 그리고 생활력도 되게 강하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하니까 대부분이. 그리고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면 당연히 여자는 집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여성분들이에요.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70% 이상은요. 자, 두 번째 젠더 이슈 해결됐죠? 세 번째로는 한국의 망상녀들처럼 SNS, 호캉스, 망상, 남의식 보기, 자격지심 등등 70% 이상 없어요. 본인 자신에게 충실합니다. 일본 여자들은요. 자, 그럼 SNS 폐 해결됐죠? 그럼 네 번째로는 애초에 일본 여자 70% 이상은 남들과 비교를 잘 안 해요. 이 친구들 보면요. 그들은 그들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식 자체가 딱히 없습니다. 자, 비교의식 해결됐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국제 결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각성남 채널이 앞으로 좀 유명해지고 한국 남성분들이 각성을 많이들 하기 시작한다면 추후에 일본 국제 결혼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다들 최종 각성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성.